오랜만에 그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목적한 바가 있어갖고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좀 바치셨나봐요. 오랜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고 이제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시니까 연세가 있죠. 근데 자기가 경험해왔던 그 직장이랑은 너무 달라서 어떤 뭐 규율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어떤 짜임새 있는 그런 매뉴얼도 없고 뭐 이런 상태라서 참 난감하고,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 갑질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시던데, 처음에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작할 때 내가 목적한 바가 있으니까 그 목적한 바를 좀 생각을 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절로 정리가 될 텐데, 그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거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내가 흔들려 버린 거죠. 이 초발심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돼요. 초발심이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시작할 때 왜 그것을 시작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내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돼요.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공부하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공부는 어디로 가고 공부하면서 내가 좀 뭔가 알게 되니까 생각이 변합니다. 사람이.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걸 몰라요. 내가 아는 게 생기면서 차츰차츰 변해가고 있는데 내가 변한 걸 모르고 나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런 건 많은데, 구인사에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올 때, 옛날에 그 조사스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이대큰 스님 때도 그렇고 지금 3대 큰 스님 때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인연이 돼서 이렇게 구인사를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아파서 찾아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제 찾아오게 되면 친견을 하죠. 부처님을, 조사스님을 친견하거나 이대큰 스님 친견하거나 친견을 해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있죠. 피마주, 아니면 생강, 아니면 익모초, 뭐 이런 식으로 약을, 대명을 받죠. 약을 처방을 받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방법도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죠. 네가 바라는 소원 하나 빌고 축원을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내려놓고 무심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구인사 공부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신공부예요. 영적인 공부죠. 왜 이게 신공부고 영적인 공부냐면 관음주송을 하거든요. 이게 무심으로 관음주송을 하면 나를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 영문이 열려요. 영계와 접촉이 되고, 그러면서 신들이 와서 뭘 알려주기도 하고, 또 더 깊어지면 또 영적인 세계상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걸 다 지나고 나면 이곳저곳 천상세계도 다 이렇게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허비도 받아와서 또 그런 영적인 능력도 쓸 수 있어지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려니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려니 하라.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그냥 지켜보고 그러려니 하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왜?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하자고 약속을 하거든요. 큰 스님하고 나하고 공부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큰 스님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쉽고 답답한 게 있어서 왔는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라고 내가 대답을 한 건 약속을 한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건 방편이고, 조사 스님도 그렇고 2대 큰 스님도 그렇고 지금 3대 큰 스님도 그렇고 제시하는 조건은 하나예요. 공부해라. 공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발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방편이야.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방편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이렇다, 그건 다 너희들 중생들 근기에서 너희들 생각으로 만들어낸 너희들의 이야기인 것 뿐이라는 거죠. 스님도 중생이에요. 스님은 공부하는 학생이지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죠. 구인사는 그게 명확해요. 부처님은 누구다? 종종이 대신 큰 스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중생이다. 중생이 하는 말은 가르침이 되질 않아요. 스님들이 나오셔서 설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설법이 아니고 그냥 같이 공부를 내가 먼저 했으니 먼저 공부한 사람이 멘토는 될 수 있겠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걸어왔다라고 알려주면 그게 참고사항은 되겠죠. 근데 우리 주지스님께서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다, 아니라니까. 그건 기준은 누구? 부처님, 큰 스님. 이거 구인사에서는 아주 오래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과 같은 얘기인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구인사 갔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컸거든요. 그때도 항상 그 초발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고요. 이게 구인사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구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일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일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은 모든 것에 다 공통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승을 만났어. 그래서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그 스승이 가르치는 그게 기준인 거지. 그 주변에서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그분의 제자, 그러니까 큰 스님이 계시고 큰 스님 밑에 스님들이 계신데 여긴 제자들이란 말이죠. 제자들은 공부하는 중 완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스승님이 계셔. 그리고 스승님 밑에 그 제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법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기도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걸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후배의 입장에선 참고사항은 되겠죠. 한번 보자고요. 공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공자의 말씀이 뭐 대단히 엄청나게 양이 많냐? 그러지 않아요. 한자로 따지면 그게 그렇게 많은 글자 수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 공자의 말씀을 갖고 후대에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럼 그 파생되어 나온 그 것들이 기준이냐?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공자님 말씀을 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몇 글자 되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 후대의 제자들이 쓴 거지. 그게 기준이냐? 성경이 기준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행적, 예수님의 말씀은 몇 개 안 돼.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오만 이론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겨지면, 그게 흔들리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사상누각이에요. 아무리 단단하게 돌을 쌓은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고,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두 번째로는 분위기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어디에 가면
낯선 곳이잖아요. 그 낯선 곳에 가면 내가 그것을 잘 몰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하면 아는 척이란 말이야. 그건 아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국에 갔어. 뭐 캘리포니아에 갔어. LA에 갔어. 근데 LA를 내가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중에 아는 척을 하면 그게 아는 척이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와갖고는 야, 미국 애들은 말이야. 아, LA는 말이야. 캘리포니아는 말이야. 그게 아는 거냐고. 아는 척이지. 그럼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 그 직장이 어떤 곳인지 알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내가 그걸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개라도 있냐면 없죠. 직장은 이렇다. 아니, 그 직장은 내가 다녔던 직장이잖아. 내가 처음에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알았냐? 아니, 몰랐단 말이죠. 처음에 얼마나 박박혔어. 모르고 헤매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20-30년 넘게 있다 보니 그 세상, 그 판때기는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가 아닌 다른 회사를 갔으면 그 회사는 그 회사의 가풍, 회사의 분위기 이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SK는 SK의 가풍이 있고 삼성은 삼성의 가풍이 있고 하나는 하나의 가풍이 있어서 회사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어. 그럼 그 회사의 분위기가 기존에 내가 알던 그리고 내가 기존에 다녔던 그런 세상과 똑같을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걸 집안으로 갖고 들어가 보자고. 우리 집에는 우리 집의 가풍이 있어. 우리 집의 분위기가 있고 우리 집에선 너무너무 당연하고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 집에 가도 똑같이 적용이 되냐? 그러지 않거든. 그럼 남의 집안을 놓고서는 내가 감나라 대추나라 했는데 월권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그 집안의 구성원 일원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내가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게 얼마나 건방진 소리가 되냐는 거죠. 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갑질이 아니에요. 내가 갑질이라고 느끼는 거지. 그 분위기 안에서 그쪽에서는 그냥 그게 일상이라고 자기들도 몰라 뭔 짓을 하는지. 그냥 거기는 원래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쭉 흘러왔단 말이지. 나는 굴러 들어간 돌이고 거긴 박혀있는 돌인데 박혀있는 돌을 굴러 들어간 돌이 빼내려고 하니 당연히 받치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내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 그 목적한 바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다른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분위기 파악은 안 하고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척을 했다라는 거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내려고 하니 당연히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내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갑을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사실 갑을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갑을관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한 개도 없죠. 근데 뭐가 갑이고 뭐가 을인지 몰라, 사람들이. 진짜 갑은 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위치가 윗자리고 돈이 많고 뭐 돈을 주는 입장이고 뭐 힘을 가진 사람을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힘을 가진 게 갑인 건 맞죠. 아는 것도 힘이고 돈을 가진 것도 힘이고 지위가 높은 것도 힘이고 모든 게 힘이 있는 사람이 갑인 건 맞지. 근데 이 힘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게 제대로 쓰인 거지, 가지고 있는 힘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거는 갑의 행위가 아니거든.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남용을 하고 쓴단 말이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힘으로 해결을 하죠. 그러니 을은 당연히 바치는 거고. 근데 을도 을의 자세라는 게 있다고.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요, 이쁜 자식이 따로 있어. 내 말 잘 듣고 나를 잘 따르는 놈이 이쁘지. 말 더럽게 안 듣고 지 고집 부리는 놈은 그 잘해주고 싶어도 그 마음이 싹 달아난다고요. 을은 을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돼. 을은 갑의 말을 잘 듣고 갑을 잘 따르면 갑한테 그냥 받을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갑은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게 되어 있다고. 각자 갑도 을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이게 갑을이 하나이기 때문에 을이 없이 존재하는 갑이 있어요. 갑은 을이 있을 때 비로소 갑이 되는 존재들이라 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갑이거든. 이런 원리들을 서로 알면,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알면 자연스럽게 서로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길밖에 없는데, 이런 원리들을 모르는 거죠. 서로. 나만 모르냐, 저쪽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해서 갑질이라고 했잖아요. 갑질. 그걸 갑질로 느낀다는 건 내가 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으로 상대가 나를 억누르는 걸 느꼈다는 거잖아. 내가 똑똑하고 나는 안단 얘기거든. 아는 놈이 어떻게 을이 돼. 나는 을이 아니니까 부대끼는 거죠. 요즘에 갑질문화 하는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갑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은 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똑하고 잘난 놈이지. 똑똑하고 잘난 놈이 지가 갑인 거라. 저건 힘을 가졌고 나는 아는 힘을 가졌어. 저건 권력의 힘을 갖고 위치의 힘을 가졌어. 나는 똑똑하게 아는 힘을 가졌다고. 이 두 가지 힘이 부딪히니까 이게 갑질이니 이게 잘못된 거니라고 부딪히는 파열음이 일어나는 거지. 서로 힘의 논리로 부대끼는 거라니까요. 갑질하는 놈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갑질이라고 지적하는 너도 잘못된 거라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을은요, 을의 행위를 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갑은 갑의 행위를 할 때 가장 좋고 행복하고요. 권력과 힘과 돈과 아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을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느냐. 누군가 나한테 갑질을 해. 갑질이라고 내가 느껴. 그러면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고 아는 나는 내가 을이냐? 아니, 안단 말이지. 아는 힘이 있단 말이지. 그 말은 내가 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야. 그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이해가 되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 내가 갑이라고 가르쳐줄 의무를 갖고 있는, 저 사람은 위치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지만 그 힘과 권력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 을이라고. 오히려 내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아는 놈이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느껴졌을 때 부모는 아이가 이해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가르쳐줄 의무를 갖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가 되게 설명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돈, 권력 가진 것들 대단히 힘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는 것도 힘이라 아는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모르면 어둠 속을 헤매는 정말 답답한 중생이라 지옥을 헤매는데 스스로가. 나는 그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하고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그 상대방 근기에 맞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줘야죠. 가장 좋은 건 진짜 진정한 갑은 을이 상대가 도움을 받는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도와줘요. 진짜 갑들은, 진정한 갑은 상대가 나를
갑으로 느끼지 않게 해준다니까. 가르치는데 가르친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게끔 해준다고.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실력 있는 갑이거든요. 막 지적질을 해서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막 떠드는 거, 이것처럼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상대가 나를 거부감을 갖게 해서 바르게 가르쳐준 이 내용이 망가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적질을 하는 거, 그 갑질이라고 하는 거, 이 지적질을 하는 거, 이거로는 해결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 제가 저런 위치에 있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에너지를 제대로 쓸 줄 모르는구나 라고 이해가 됐다면, 아, 그러면 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살살살살살살 달래서 기분 좋게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주고 길을 이끌어주면 상대방은 기운이 확 풀리고 저절로 좋아질 거고, 나랑 관계가 좋아지니까 뭔 일이 생기면 나한테 와서 뭘 묻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고 같이 하자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서로가 윈윈이 돼갖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